태안에서 바닷모래 채취 절차가 또 진행되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모래를 퍼내 어장이 황폐화됐다는 건데 유독 태안 지역에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을 했던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경우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충전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골재로 쓰일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이 태안군에 접수됐습니다. 당장 어민들은 어장이 황폐화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독 태안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갈등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보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래를 배로 퍼올립니다. 태안에서 지난 30년간 채취된 바닷모래는 1억 세제곱미터 이상.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충남 지역의 한 협동조합이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태안 모항항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해역에서 5년 동안 1,0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모래를 파겠다는 겁니다. 이 조합은 이미 인근 해역에서 1년 반 동안 바닷모래 160여만 세제곱미터를 채취했습니다. 20톤 덤프트럭 13만여 대에 달하는 양입니다. 어민들과 관련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안 지역 대표 어종은 꽃게. 모래밭이 서식지인데 무분별한 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모래를 파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꽃게라든지 멸치들이 산란을 해야 되는 산란장이 없어집니다. 그런 모래가 있어야만이 산란장 역할, 서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 2월 해양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계획과 배치된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신청 예정지가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가 지정한 어업활동 보호구역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지금 태안군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호구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래를 파서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해야지 어떻게 그런 지역에다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공간 협의를 하는지. 현재 해수부 등이 입지 적정성 등을 따지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진행 중. 해수부가 동의할 경우 충남도가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고 태안군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기관들은 환경에 미칠 영향과 주민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가사 들어오는 거 봐야 이거를 검토도 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는 골재 채취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태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찬성 측은 세수 확보, 반대 측은 환경 보호를 내세웁니다. 지난 민선 7기엔 극심한 찬반 대립 속에 태안군이 채취 허가로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건 꼭 이렇게 어업인들이 생계가 딸려 있는 바닷모래로 할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골재 수급 계획을 국토부에서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쉬지 않고 들어오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신청. 행정 절차가 본격화할 경우 이번에도 어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은접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주교의 용서와 관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장발장처럼 우리 현실 속에도 범죄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게차 운전 교육이 한창입니다. 교육생들은 한때 실수로 인해 수감 생활을 했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지게차와 굴삭기, 자동차 정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는데 그동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500명에 달합니다. 매년 100여 명이 법무보호 복지 사업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명 중 3명은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 친절하게 하나는 알려줘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제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출소자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출소자의 20% 이상이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복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재범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복지공단에선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지낼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도 제공 중입니다. 최대 2명이 한 방을 사용하면서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데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은 물론 심리치료 등의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이끌어줄 때 정상적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법무부 대상자들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록 한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만 350여 명의 봉사자가 법무부 대상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일부의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다가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상자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과 계속 병행해서 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줄이는데 같이 노력을 하려고.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범죄자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재범 발생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은 물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 시설 중 고장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 몰라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당진시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합덕제 수변공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유상환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당진시가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덕제 수변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진 합덕제는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로 전시에는 국가의 보급기지로, 평시에는 왕실의 곡간 역할을 해왔던 역사적 장소로, 현재에는 연꽃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당진시는 최근 이곳이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직거래 장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직거래 장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합덕제 수변공원 내 공간을 합덕연지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감자, 찹쌀, 쥐눈이콩, 서리태, 코끼리 마늘 등 합덕연지마을 지역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계란 꾸러미와 허수아비, 세정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같이 진행합니다. 네, 직거래 장터 운영의 효과는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합덕제를 방문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유성환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민선 8기 첫 지방정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 모여 민선 8기 도정과 시정,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빠른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100일 중점 과제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내포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등 19개를 선정했습니다. 또 충남을 디지털 수도와 내포 혁신도시, 국제해양 레저관광벨트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장점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이 이달 말 개장 예정이었던 1100년 광장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물놀이장 주 이용객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산성리와 발현리, 무한천 체육공원 물놀이장 등 9개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